네, 세법 기본이론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세법 기본이론 과정은 여러분들한테 저번에 기초이론 과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 세법을 처음 한다. 물론 처음 하는 거는 정말 처음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학교나 다른 시험이라든가 조금 하다가 만 분, 그러니까 중도에 그냥 그만둔 분들, 그러니까 전체를 1회독을 제대로 하지 않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세법을 처음 한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요번 기본이론 과정의 대상은 7월, 8월, 9월 이렇게 3달 시작하는데 세법을 처음 보는 학생들 1회독을 함에 있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제 6월 달에 기초이론 과정을 이걸 찍어놨는데요. 그 기초이론 과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한 이틀 정도면 충분히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이틀 정도만 시간 투자해서 이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그거를 먼저 보시고 나서 이걸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거다. 그 기초이론 수업 내용 자체가 요 기본이론을 좀 편하게 듣기 위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들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들으십사라는 게 저희 공고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교재는 제가 화면에 이제 기본 저의 세법 이론 요약서라고 기본서를 요약해가지고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이 요약서 위주로 해가지고 해놓은 교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교재를 화면에 띄우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기본 이론서가 나오는데 올해 기본 이론서가 시험제도 바뀌고 나서 여름에 출간을 많이 했어요. 근데 내년부터는 이제 다시 연초에 출간을 하려고 올해는 일단 잠깐 쓰는 목적으로 아마 학원 가제본으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서는 학원 가제본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수업 나간 부분을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기본 이론 과정 다음이 심화 이론 과정인데요. 10월, 11월, 12월. 심화 이론 과정은 기본 이론은 제가 최대한 이해를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기초 이론에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우선 기초 이론 과정이 있고 그리고 기본 과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심화 과정이 있고 이제 요렇게 해서 12월 달 끝나는 거. 이게 7, 8, 9, 이게 10, 11, 12. 요 기본 이론이 사실 요게 이해시키는 과정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요 과정입니다. 요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설명을 하고 여기서는 암기를 안 할 거예요. 암기를. 여러분들이 본격적인 수업의 시작이 사실은 기본 이론부터고요. 여기서부터 하는데 심화 이론은 뭐냐? 같은 내용인데 요거는 이해를 좀 더 강화시키면서 여기다가 암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서 순서대로 국세 기본법 먼저 배우고 소득세 배우고 그다음에 또 이권의 부가가치세, 법인세 그리고 국세징수법, 상속세, 증여세를 배우는데 그 순서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기본이론 과정을 마치는데 요게 배울 때요 앞뒤가 연결되는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배우는데 법인세를 알아야 이해하는 부분이 나오고 부가가치세를 배우는데 또 이 앞에 소득세랑 연결되는 부분, 법인세랑 연결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 중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할 때 제가 많은 답변 중에 하나가 이거 뒤에서 금방 배울 거예요. 그거 배우면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드리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법이라는 과목이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요때 해야 돼요. 한번 공부를 1회독 최소한 이상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의 유형을 OX 문제로 해가지고 기출의 유형을 우리가 공부하는 게 심화이론의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심화이론 수업은 기본이론을 한번 들었다. 최소한 1회독을 정독으로 제대로 한번 공부했다라는 과정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내년도 1월달, 2월달 문제풀이라든가 모의고사 과정을 진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들이 하는 과정은 기본이론 과정이다. 이거 설명을 드리고 기본이론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제가 간단히 메모를 해왔는데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물론 다른 공부는 많이 해왔지만 세법이라는 과목 자체는 세법을 처음 하면 백지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거기에 처음에 잘 쓰셔야 됩니다.
공부를 처음에 이건 어느 거나 마찬가지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폼이 잘못 잡히면 나중에 그 폼 고치는 게 훨씬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법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처음 공부할 때 잘못 이해되고 오역됨이 없이 정확한, 조금 시간이 늦더라도 정확한 이해로서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이번 시간에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정확한 이해 위주로 하시는 걸 제가 바란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처음에는 온갖, 특히 인터넷 같은데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건 하나예요. 용어에 대한 설명, 용어의 뜻.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그 용어의 의미는 굉장한 많은 도움을 받아요. 이게 사실 독해랑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세법을 공부할 때, 이 단어의 뜻을 모르겠네. 일상생활에 쓰는 단어와 약간 다르네. 야, 이거는 내가 보통 많이 말하고 들은 그런 단어들이 아닌데, 그런 단어들이 나올 때 용어의 뜻, 그 부분은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좀 들어가서 내용을 이해하는데 인터넷을 활용한다. 이게 일회독을 하신 분들은 인터넷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이게 잘못된 해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회독한 이후에 심화이론 들으실 때부터, 그러니까 일회독한 이후에 이해하시는 부분은 그때 도움을 받으십사.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대로,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은 제가 예습도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예습하지 말고 딱 범위를 넓히지 말고 우리 딱 수업 목적에, 이 세법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회과학이잖아요. 그리고 세금 징수라는 게 우리나라 모든 경제 전반에 걸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세법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전반적인 모든 범위를 공부하려면 사실은 평생 공부해도 아마 안 될 겁니다. 이게 계속 새로운 경제적 상황들이 나오고요. 계속 새로운 과세 대상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다 하시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쓰러져요. 그래서 딱 우리 수험 범위에 맞는 그 부분만, 우리 특히 공무원 세법 이 수험 범위에 맞는 그 부분만 하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네, 우리는 시험 공부가, 그죠? 1년 만에 끝내고 늦어도 2, 3년 만에 끝내는 그 목표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돼요. 너무 많이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1회독할 때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만 스펀지처럼 그냥 쭉쭉쭉 흡수하세요. 이제 그리고 나서 그렇게 1회독 하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2회독 이상 하실 때 그때 여러분들 스스로 좀 판단해서 공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할 때 처음에 너무 다 이해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예습은 웬만하면 하지 마십사. 그 말은 공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수업 들은 다음에 복습하는 시간에 활용하십사라는 겁니다. 복습을 좀 더 하세요. 복습을 더 하시는데 너무 제가 설명드리는 거에서 범위를 넓히지 마세요. 일단 제가 설명드리는 것만, 그것만 정확히 이해하는 걸 목표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일단 기본 이론 과정은 딱 이 부분만, 우리가 수업한 내용만 내가 그때 하고 넘어간다. 암기도 지금은 하지 마세요. 암기도 심화 이론 때 하세요. 그때는. 그러니까 최대한 이해.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세법만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시간을 맞춰야 됩니다. 시험 공부는 그냥 공부를 잘하는 거랑 조금 달라요.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시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있고, 즉 합격을 좀 더 빨리 하는 거죠. 그 학생들을 과거의 경험을 보면 일단 첫 번째가 계획을 잘 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날짜, 보통 9급이 4월 초다 그러면 시험 날짜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과목 봐야 되고, 그럼 내가 항목을 보는데 얼마나 걸리고, 이렇게 역산해서 보잖아요. 지금이 여름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냥 계획을 안 세우면 시간이 되게 많이 남은 것 같거든요. 되게 막막한 것 같고. 근데 계획을 역산해서 꼼꼼히 세워보면 의외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할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에만 투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일단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수업 내용만 이해하는 걸 목표로 하자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회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보통 회계세법이 같이 가거든요. 이게 특히 이제
소득에 따른 세금이 우리가 소득세랑 법인세라고 그랬잖아요. 그 법인세, 특히 그 중에서 법인세 우리가 공부할 때 말 그대로 법인이라는 게, 특히 영리법인,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거는 뭐 공익단체나 비영리법인보다는 영리법인을 배우잖아요. 뭐 상장 큰 법인이 됐건 비상장 조그만 회사가 됐건 하여튼 간에 영리법인을 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영리법인은 주로 돈 벌려고 만든 데잖아요. 그러니까 과세관청 니네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근데 그 기준이 기초이론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말 그대로 순자산 증가설. 순자산이 증가했으면 곧 돈 벌었지. 돈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즉 과세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게 법인세거든요.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즉 총 매출액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관련되는 경비 다 빼고 그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물론 그 이익은 회계상의 이익도 있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현금이 얼마 들어오는지 현금에 관한 이익이 있고, 아니면은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건 재무 쪽에서는 캐시플로우를 얘기하고요. 회계 쪽으로는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그 기간 동안의 성과를 보는 거죠. 근데 세법은 또 달라요, 이게. 그러니까 과세 소득으로서의 이득은 얼마냐. 이제 그걸 보는 게 우리가 법인세인데, 그리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개인 사업자. 법인세에서 과세 소득을 공부하려면 이 회계상의 이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순자산 증가설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 이익, 그리고 재무상태표에서 자산부채에서 순자산인 자본, 그중에서 잉여금, 즉 수익, 비용, 이익, 그리고 자본에서의 잉여금, 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그러니까 회계 원리에서 뭐 객관식에서 뭐 숫자를 맞추는 그런 1, 2, 3, 4의 숫자를 맞추는 그런 회계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회계 흐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법인세가 훨씬 수월하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물론 이제 처음 하시지만, 그러면 회계도 처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 그러는데, 기본법, 소득세, 부가세 그거 나간 다음에 한 2달쯤 있다가 이제 2달째 중순 정도에 이제 법인세를 나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법인세 하기 전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회계상의 마인드, 수익 비용에서 이익 나오는 그 손익계산서의 개념, 그리고 그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 특히 자본에서 잉여금 개념, 요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두시면, 그러니까 회계랑 같이 공부하면 네, 회계에서 그 개념을 알 거 아니에요, 앞에 개념. 그거를 법인세 하기 전에, 특히 법인세 하기 전에 공부를 해두시면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기본이론 세법 수업을 듣기 위한 오리엔테이션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